화성 시민이 이런 제보를 했을까? 전행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저도 좀 LH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 네. 됩니까? 이렇게 제가 소비해야 말을 되는 지어낸 게 건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측근 비리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동료 청문위원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은 명예 화성 시민이시자 전현 화성시장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 씨,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익산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 8개월 공석으로 유지하고 다시 8개월 뒤에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데는 누군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현재 새만금 개발공사 이사장으로 가겠어요. 두 번째, 저도 좀 LH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예. 듣기만 해야 예. 됩니까? 아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LH공사로부터 금싸라기 땅 토지 취득 경쟁률 209대 1에 이르는 그 금싸라기 땅을 1,4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거를 전매를 해요. 그 과정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에 막 뛰어든 우리 후보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 컨소시엄이 계약권을 취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팔문 사장이 원래 평가하기로 되는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수정 삭제해서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야 되지만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이 토지가 화성미래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화성미래 PFB로 땅이 넘어가는데 이 땅이 전매되려면 L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미래 PFB에서도 인근 상가 유치원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금일 오전 7시에 공고를 내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찰 보증금 50억을 걸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차단한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입찰 방식을 통해서 신장용 전 의원이 역시 주주로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의 형 신성 DNC가 52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헐값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단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 후보님의 측근들이 후보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께서 신장용 전 의원과 후보님의 각별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19대 수원 권성구 출마에 공천도 실질적으로는 후보님이 배려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정세균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화성 시민이 이런 제보를 했을까? 그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측근들의 전행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후보님께서는 이 측근들이 한 일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2017년도 6월 1일 날 화성을 첫 방문한 게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방문하셨고 그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셨어요. 행사도 참석하시고. 이 사진은 힐스테이트 동탄 택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작업해먹은 일단의 첫 건물이들이 화성 드림파크에 다시 또 작업하기 위해서 저는 후보님을 현장으로 초청한 거다. 현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동탄에 작업했던 그 척건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왜 동탄 개발 2년 후에 후보님이 여기에 다시 현장 시찰 브리핑에 참여를 하셨나에 대한 의문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에 이어서 화성 드림파크에 대한 작업에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영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1단의 과정은 사법 처리 대상입니다. 물론 죄명은 심각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았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런 제보나 또 감사원 감사 결과나 화성 시민 단체들의 연대 진정서가 없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일단의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개해야 제가 말을 되는지 지어낸 게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좀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강팔문 씨가 익산시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팔문 씨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 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화성에서 측근이다. 측근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이모 의원이 측근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분은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19대 공천에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제가 어떤 분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제가 당 대표로 공천을 한 것은 지방선거 때이고 총선 때는 한 번도 제가 공천을 할 때 당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신동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은 2017년 6월 1일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추진된 것이다. 그 시간차가 무려 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에 일어난 어떤 일을 2017년에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어제 제가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 저도 이제 감정의 동물인지라 한 말씀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럴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제발 우리 청문회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후보자를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어제 저녁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감사원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대충 봤는데 정세균의 정자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보님 어제 원래